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제와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조금 얇은 책이긴 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강연한 이제 신현복 교수님이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책이 이제 두껍지는 않습니다. 예,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이라는 어떤 강연 제목이었고 그 책을 그대로 책으로 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이어서 좀 어제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어제 이제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그 변화의 시작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변화는 갇혀 있다는 자각에서 갇혀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20여 년 동안의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어쩌면 감옥의 이미지죠. 감옥이라는 자체가 갇혀 있다는 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는 내가 갇혀 있다라는 자각에서 이분이 굉장히 지식인 층에 이제 있으셨고 전혀 감옥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 부대끼면서 이제 실제로 몸으로 체득한 그러니까 굉장히 중심부에 자기가 이제 생각들, 관점들, 시각들을 가지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그 세계가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고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새롭게 재발견했죠. 그래서 이 변화는 갇혀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되고 내가 어떤 공간에 있느냐라는 문제이기도 하다. 자기의 진정한 대학은 또 감옥이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좀 이어서 얘기할 부분은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홀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변화가 내 옆 사람이 누구냐, 또 내가 함께하는 그 옆 사람의 어떤 그 또 변화들만큼 내 변화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목이 강연 제목도 그렇고 책 제목이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숲의 이미지를 가져오십니다. 숲. 그러니까 이 나무가 개개인의 그 나무 한 그루가 이 나무 하나하나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변화는 이 숲을 이루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최고의 어떤 그 형태가 아니라 이 나무의 완성은 숲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숲을 이루어야 이 변화가 완성된다. 그래서 숲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했던 강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사명도 얘기합니다. 학점, 그 자격 시험, 취직 준비, 그런 스펙 이런 것이 대학이 할 일이 아니라 숲을 만드는 거다. 이 강연이 2010년도, 이 책도 2010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대학 현장에 있었잖아요. 대학이 취업 학원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면서 되게 굉장히 그 대학의 문제와 문제점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대학의 원래 사명이 그게 아닌데 이제 취업 학원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도 얘기를 하게 됐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대학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커뮤니티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커뮤니티 공동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커뮤니티 안에 나는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는가, 또 우리 커뮤니티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는가. 저도 이제 북클럽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그 다양한 생각들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책에도 있었지만 혼란을 좀 일으키는 그런 북클럽이 좋은 북클럽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나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옆에 있을 때에 우리의 갇혀 있는 관점, 시각들이 조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변화의 조건 중에 하나가 변방성이다. 라고 해요. 변방. 알죠?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변방. 마이러니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심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 중심부는 좀 기득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죠. 어떤 권력의 위치에 어떤 그런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중심부가. 근데 중심부는 오히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가져오게 하려고 하지, 동화시키려고 하지, 절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변화는 이 부단히 이 영토를 버리고 탈주해야 된다. 그래서 유목민의 또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유목주의, 디지털 노마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유목주의에 충실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게 끊임없이 중심부로 가기보다 변방으로 가면서 끊임없이 유목인들처럼 이렇게 떠돌아야지 거기서 변화와 창의성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문명사가 사실 이렇게 계속 변방으로 옮겼대요. 처음에 그리스 로마가 이제 고대 세계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갈릴리 북부의 어떤 산골짜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아는 바흐나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이 막 태어났고, 중세 유럽도 변방이었던 네덜란드나 이런 영국이 변방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세계의 중심이 됐고, 또 어땠어요? 영국에서 어떤 탈주가 일어납니까? 이제 이동을 하죠. 여기서 이제 그 당시 어떤 세계 역사적으로 청교도나 이런 데서 막 이제 핍박을 당하잖아요. 미국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런 개척되지 않은 정말 그 땅에, 그 당시는 거기가 변방이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하면서 지금의 세계 중심은 미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변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변방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창의성과 변화들이 되면서 거기가 중심이 되는 것도 이런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연암 박지원도 사례를 가져옵니다. 이 박지원 되게 유명하죠. 연암 박지원 드러나 한번 보셨을 거예요. 16세까지 이 사람이 글을 몰랐대요. 근데 양반집 자리였어. 그런데도 글을 몰랐대요. 근데 16세에 장가를 갔대요. 그 당시엔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처가에서 양반 자제인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장가를 간 거죠. 처가집으로. 근데 글을 몰라요. 처삼촌으로부터 처음 글을 배웠대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것 때문에 당시의 문맥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운 사상과 자기만의 문체를 구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 어떤 중심의 문맥, 시대 문맥. 이 신윤복 이 교수님도 얼마나 지식인층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 분석하고 막 이렇게 추상적으로 탁상 위에 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과 섞이면서 이들의 문맥을 이해하게 되고 이들의 위치에서 이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서 공감하게 되고 진정한 공감이 말만이 아니라 몸으로 정말 공감하게 됐던 어떤 사건들도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문맥에 이제 변방의 사람들, 유목인들은 이 문맥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새롭고 창의로운 그런 이제 구상들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붙이는 전제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변방에 있으면 무조건 다 이렇게 창의적이 되는가? 변방인 창의적인 공간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더 붙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봤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콤플렉스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콤플렉스? 중심부를 향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된다.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죠. 변방에 있으면서 콤플렉스 가진 사람 많잖아요. 내가 중심부에 되지 못한, 서울대학교에 가지 못한. 근데 그 얘기도 해요. 서울대학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 착각하지 마라. 서울대학교가 중심이 아니다. 전 세계로 보면, 우주로 보면 서울대학교가 절대 중심이 아니다.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질문하는 학생들한테 또 이제, 너희들이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는데, 중심부를 향한 이제 이 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 컴플렉스를 가지면 뭐예요? 내가 변방에 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거나 그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갖기보다 계속 중심을 향해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 변방에 있는 것에 대한 또 그런 자유로움을 못 느끼겠죠.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어떤 것들이 좀 고민한 지점들이 있었고 저도 이제 좀 멈칫멈칫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변방에 숲을 만들자.
변방이 창조적인 숲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인문학 관련된 강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거는 결국 갇혀있는 사람을 해박시키는 거고, 갇혀있는 문맥을 탈피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문학의 참된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죠. 근데 사람을 키워낸다는 거, 사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바로 이 갇혀있는 문맥에서 해방되고, 거기서 탈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자 할 수 없다. 그 변화는 근데 그 변화의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는 변방이다. 또 변방의 전제 조건은 중심부에 대한 또 컴플렉스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여 년의 어떤 이 감옥살이에서 길어올린 이 신 교수님의 어떤 그런 좀 통찰들 한 번쯤은 새겨들을 만한 것 같아요. 우리도 중심으로만 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꼭 중심을 부와 권력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사와 학생의 이 어떤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교사가 중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내가 그래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서 있는 공간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사람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똑같은 사람만 있진 않은지, 내가 또 익숙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거는 아닌지, 그렇게 좀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독서에 있어서는 좀 유목민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독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보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미처 그러니까 같은 부류만 책만 읽어서 내가 좀 보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미처 그래서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내가 독서에서는 조금 늘 변방이 있으려고 좀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려고. 그래서 조금 독서가 재미없다 이럴 때는 제가 비슷한 책만 좀 읽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책을 읽어야 되고 좀 내가 읽어보지 않은 부류의 좀 책을 읽어야 될 시점으로 저는 이렇게 좀 보거든요. 아무튼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변화는 나 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변화는 부단한 탈주. 사람이든 독서이든 여러분 서 있는 위치이든 변방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한 번쯤 우리가 조금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신영복의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생물 독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